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주의 혁명전선의 조남현입니다. 오늘 제목은 보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이 저물고 있다, 기울어져 가고 있다. 저무는 문재인 정권이죠. 여러 가지 지금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못할 짓이 없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제 정권이 국민의 지지로부터 멀어지고 그렇게 되면 자꾸 더 무리수를 두게 마련이죠. 그래서 결국은 몰락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정권 차원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 국가적인 손실이 온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문재인 정권이 왜 기울어져 가고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가? 우선 요즘 지금 어제 오늘 난리가 났죠,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 여자 참 진짜 철면피하고,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기고만장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리고 아주 오만해요.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 질의에 맞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면 될 일을, 국회의원이 어떤 질의를 했는데 장황하게, 이제 자기 아들 병역 문제죠.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국회의원이 그건 내가 질의한 내용이 아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해도 계속 자기 말을 계속 이어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국회의원이 위원장님 이거 제지시켜달라 이거죠. 완전히 아나무인격입니다. 이런 아나무인, 참 이 사람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지휘랍시고, 응? 명령을 거역했다는 둥. 무슨 조선시대 참 진짜 오만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아들이 말하자면 탈령 의혹을 받고 있죠. 휴가를 연장한, 휴가 연장 정도가 아닙니다. 탈령입니다, 탈령. 저도 군대 생활 참 어렵게 했습니다만, 근무지를 이탈하면 그건 바로 탈령입니다. 그래서 추미애 아들은 탈령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부인해왔어요. 늘 계속 그런 일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합법적이었다. 이렇게 부인해왔는데, 이제는 통합당에서 이름이 바뀐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이 관련 이른바 언론에 보도되기로 A 대위, 그 다음에 거기 어떤 중령하고 통화한 녹음한 거를 제시했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의원 시절에 보좌관이 A 대위에게 전화를 했고, A 대위는 다시 콜백,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전화해서 이제 결과를 알려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녹음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추미애 이전에 노무현이, 제가 자꾸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려면 노무현 대통령 얘기가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바로 해임시켜야 돼요. 왜? 정권의 누가 되니까. 추미애를 감싸고 돌면 돌수록 국민의 원성은 커져가고 국민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추미애를 빨리 내보내고 다른 사람으로 앉혀야 되겠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추미애가 그 말하자면 그 지탄을 받게 되면 그것은 결국 정권의 부담으로 오게 된다. 그러니까 추미애를 보호해야 된다. 여권에서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물론 일부 그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큰 기류는 여권의 큰 기류는 민주당의 큰 기류, 그다음에 정권의 큰 기류는 추미애를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정권의 몰락, 그건 더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뭐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는 부동산 3법으로 인해서 이게 부동산 재앙이 초래되고 있죠. 뭐 국토부 장관은 뭐 영끌해서 젊은이들이 지금 집 살려고 하는 거를 안타까워한다고 얘기하는데 영끌이 영혼까지 끌어다가 뭐 그런 뜻이죠. 그게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어느 의원이 물어봤죠. 왜 청년들이 영끌해서 집을 사려고 하는지 왜 그러는가 했더니 노영민이가 하는 말이 참 걸작이죠.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을 기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바로 집값이 계속 오르게 되면 우리 세대에서는 영영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지 않으면 이건 큰일 나겠다. 이래서 영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이게 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거기서 소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투기라는 거예요. 이 정부의 시각으로 말하면. 그래서 영끌까지 해서 투기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국민들이 가슴에, 특히 젊은이들이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것도 큰 대못을 박았죠. 자, 이런 양상들이 다 뭐냐? 정권이 기울어져 가고 있다. 그런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늘 조간에 보니까 제가 참 기절초풍을 하겠어요. 부동산 3법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으니까 이 정부는 뭐냐면 이 정권은 이걸 다 투기 세력 탓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투기와 투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투기와 투자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른바 부동산 거래 분석원, 아직 가칭입니다만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분석원, 그러니까 분석을 하려면 모든 부동산 거래,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 거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하죠? 예. 돈의 출처, 그리고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봐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 개개인의 금융자산 내지는 금융거래, 이런 것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빅브라더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빅브라더. 여러분 잘 아시죠? 빅브라더.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이름이죠. 국가 내지는 권력이, 국가 내지는
정권이 모든 그 국민 삶을 다 들여다보고 통제하고 이러는 거죠. 그게 빅브라더입니다. 그런 권력자를 일컬어서 빅브라더. 대형이죠, 대형. 빅브라더 사회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전체주의로 가는 겁니다. 전체주의. 이미 한국 사회는 상당 부분 전체주의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이제 국민 삶을 다 국민의 경제 활동을 다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자금 흐름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국가가 다 돈의 흐름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국민의 경제 활동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빅브라더이고 전체주의 아니고 뭐겠습니까? 또 기막힌 건, 자, 이제 뭐 지금 국가 부채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는 1인당 그 빚이 1인당으로 칠 때 뭐 1억 원이 넘을 거라는 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엄청 지금 끌어다 쓰는데 올해만 추경을 네 번째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번에 하면. 그래서 뭐 수십조 원을 54조 원인가요?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돈이 계속 필요할 거 아닙니까? 돈을 뿌려서 이른바 표를 살려면 돈이 계속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국민을 위해서 돈을 엄청 쓰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또 결국 국민에게도 돈을 빼앗아 가야 되죠. 그래서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게 참 이게 진짜 이게 그 2020년 세법 개정안에 새로 신설된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과세하겠다. 이건 이제 아주 어렵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기업이 법인이죠, 법인. 그런데 법인이 이제 법인이니까 주식회사니까 이제 주주들에게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은 돈. 그러면 이제 기업은 언제 불경기가 닥칠지 모르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남는 돈을 그 산에 쌓아놓고 있을 수가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권을 공격받으면 누군가 경영권을 뺏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대비해서도 현금을 유보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유사법인이에요. 개인 유사법인. 그러니까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개인 내지는 그러니까 주식도 이제 자기 혈족, 그러니까 자기 친인척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이렇게 이제 주식을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 개인 기업 많죠. 그 중에는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는 개인 기업도 많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개인 사업자는 세금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으로 하면 세금이 좀 적으니까 그렇게 이제 법인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개인 유사법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개인 유사법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경영하는데 법인처럼 만들어 놓은 것.
이런 기업을 말합니다. 이 기업에도 그렇게 이제 형식적으로든 그 실질적으로든 주주에게 배당을 하고 난 뒤에 유보금, 남는 돈, 기업 내에 그 쌓아두고 있는 유보금에 대해서 이것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거기다 세금을 물리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을 뭐 R&D에 쓸지 그냥 주주들에게 배당할지 또는 자기 경영권을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할지 이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이것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이익,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은 진짜 앞으로 큰일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뭐 여러 가지 기업 그 국제적인 환경도 안 좋지, 코로나 이것 때문에도 그렇지, 또 그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도 그렇지, 이렇게 해서 기업 경영이 어려운 가운데 이런 식으로 세금으로 탈탈 털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한정없이 돈을 쓰려다 보니까 국고도 바닥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추경을 계속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 세금을 지금까지도 그 오늘 보도에 보면은 알게 모르게 세금을 더 걷어왔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죠.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예를 들면 교통위반 뭐 이런 단속 건수가 엄청 불어났다는 얘기도 해요. 그걸로 돈을 걷어들인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빙산의 일각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또 많은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은 뭐가 뭔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런 뉴스는 그냥 하루 만에 지나가 버립니다. 기억도 안 나요. 우리가 정치적인 쟁점이 되어 있는 예를 들면 추미애 건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오래 지속되지만 이런 법안 하나 이런 거는요 언론에서도 2번 보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왜? 뉴스인데 구소식을 전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쟁점화도 안 돼요. 그리고 스르슬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절대 다수가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 정권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처리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거대 여당이. 부동산 3법처럼 그냥 벼락치기로 다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못할 짓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빅브라더를 연상케 하는 그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감시하는 그런 기구, 그 다음에 국민들이 별 관심을 끌지 못하는 사이에 통과시켜서 중소기업들한테까지도,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한테까지도 세금을 왕창 뜯어가겠다는 이런 것.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못할 짓이 없다라고 함과 동시에 이런 못할 짓도 없는 이런 행태가 바로 이 정권이 기울어져 가고 있다. 해가 서산에 저물고 있다.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에요. 기울어져 가니까 못할 짓이 없는 거고, 못할 짓도 없이 아무 짓이나 다 하니까 이건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고,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은 좀 비유가 적절치 않나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분명한 것은 달도 차면 기운다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저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 국민이 다시금 희망을 가질 만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문제는 남은 임기 동안 그러지 않아도 이게 다 말아먹었는데 남은 임기 동안 더 뭘 더 털어먹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